한때는 국민 남동생으로 모두의 사랑을 받던 이승기. 그런데 2025년 4월 그는 처가와 관계를 끊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티즌들이 결혼을 반대했을 때는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화려한 여배우 출신 장모 견밀이 그녀의 남편들의 주가 조작과 사기 논란, 주가 조작과 다단계로 큰 피해를 본 수만 명의 피해자들의 눈물, 그런 상황에서도 TV에 나와 초호화 저택을 자랑질하던 모녀들. 이 가족의 이야기는 K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네티즌이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놈의 사랑이 뭔지 본 이슈에 대해 시간 경과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뼈 빠지게 영상 만들고 있는데 구독자가 300명도 안 됩니다. 이야기의 중심 인물들을 먼저 만나볼까요? 견밀이 1965년생, 그녀의 성견은 국내에 1000명도 안 되는 희귀 성씨로 후백제 왕실과 연결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녀의 딸들 이유비와 이다혜는 배우로 활동 중이고 이다혜는 2023년 이승기의 아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가족 뒤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전 남편 이명규, 한때 스타였지만 사기꾼으로 전락한 인물. 현 남편 이홍원, 주가 조작 혐의로 법정을 드나든 사업가. 그리고 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그 딸과 결혼을 강행한 국민 남동생 이승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니에요. 수만 명의 피해자와 그들의 눈물이 얽힌 깊은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이명규는 MBC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에서 연산군 역으로 전국을 사로잡은 스타였습니다. 그는 1987년 23살에 견밀이와 결혼해 딸 이유비와 이다인을 낳았죠. 당시 그는 16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속재산을 받았지만 미국 산타모니카의 16실 저택에서 파티와 도박으로 2년 반 만에 전부를 탕진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드라마 조연출을 폭행하며 적법적 논란을 일으켰어요. 1993년 견밀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는지 그와 이혼을 하고 두 딸을 홀로 키우게 됩니다. 이명규의 몰락은 여기서 시작됐지만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그는 더 파렴치한 모습으로 돌아오죠. 견밀이는 1998년 사업가 이홍원과 재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아들 이기백을 낳고 겉으론 완벽한 가정을 꾸렸죠. 2006년 이들은 서울 한남동에 90억 원짜리 6층 대저택에 입주합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관리비만 월 400에서 500만 원. 이혼이 견밀이를 위해 지었다는 이 저택은 스타들이 밀집한 한남동에서도 돋보였어요. 견밀이는 30년 연기 수입으로 지었다고 주장했지만 대중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이런 호화로운 삶, 정말 깨끗한 돈으로 가능할까? 이 질문은 곧 폭발적인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2006년 견밀이와 이홍원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제2호 다단계 사건에 휘말립니다. 1000억 원대의 피해를 낳은 이 사기 사건은 수만 명의 시민을 눈물짓게 했어요. 이홍원은 제2호 다단계에서도 최고 등급 사파이어로 활동하며 홍보와 경영진 만찬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견밀이도 자신의 스타 이미지를 내세워 사업을 알렸다는 보도가 나왔죠. 피해자들은 분노했어요. 한 피해자는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날렸어요. 이홍원과 견밀이가 책임져야 한다. 또 다른 피해자는 노후 자금을 잃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며 울분을 토했죠. 견밀이는 투자한 돈의 절반만 돌려받은 피해자라 주장했지만 대중의 비판은 거셌습니다. 이 사건은 견밀이 가족의 이미지를 처음으로 흔들었고 견밀이의 유명세를 믿고 투자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2011년 이홍원은 허위 공시로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2014년 가석방됐지만 이 사건은 견밀이도 관련이 있습니다. 견밀이는 이홍원이 투자한 종목에 약 9억 원을 투자했고 주가가 8배 급등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죠. 검찰은 그녀의 주식이 1년간 매도 불가 상태였다며 무혐의로 결론지었지만 대중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한 네티즌은 견밀이의 9억 투자 우연일까? 라며 의문을 제기했죠. 이 사건은 이홍원의 범죄 이력의 시작이었고 피해자들은 또다시 고통받았습니다. 한소액 투자자는 퇴직금을 잃고 재기 불능이 됐다고 호소했어요. 또 이들 부부와 연관되어 많은 피해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이홍원은 또다시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됩니다. 이번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 사건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그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팔아 23억 7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죠. 견밀이와 딸 이유비도 각각 12억, 1억 원을 투자해 주식 부자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2018년 1심은 이홍원에게 징역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지만 2019년 항소심에서 허위 공시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홍원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죠. 하지만 피해자들은 달랐습니다. 한 피해자는 자녀 학자금을 잃고 이혼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어요. 또 다른 이는 주가가 폭락하며 전 재산을 잃었다. 이홍원이 무죄라니 정의가 어디 있나? 라며 절망했죠.
2024년 6월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하며 피해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생겼지만 상처는 여전히 깊습니다. 견미리 부부와 관련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재산을 잃고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2019년도 공중파에서는 견미리 가족의 호화로운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유비가 KBS ETV 개는 훌륭하다에 출연해 한남동 저택을 공개한 거예요. 2019년 11월 4일 방송에서 넓은 잔디 마당, 럭셔리한 인테리어, 방마다 거실이 있는 90억 원 저택이 소개됐죠. 강영욱 훈련사가 미국 같아라며 감탄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장면은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X에서 한 사용자는 주가 조작 피해자들이 눈물 흘릴 때 저택 자랑이라니라며 비판했죠. 또 다른 이는 이유비가 자랑한 저택, 그 돈의 출처는 뭘까? 라며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이 방송은 견미리 가족의 부를 과시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어요. 피해자들의 피눈물로 누리는 이 부를 이승기 와이프인 이다희는 수시로 자랑질을 하게 됩니다. SNS에서 내 방 거실에 TV 생겨서 매우 신나요. 내 방 거실에. 피해자들은 거실도 없는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불필요한 저런 자랑질에 더욱 공분을 사게 됩니다. 한편 2020년 이후에는 이유비, 이다인의 친부인 이명규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는 9건의 전과를 쌓으며 2024년 60대 여성에게 2억 원을 뜯어낸 혼인사기 혐의로 또 논란에 휘말렸어요. 충격적인 건 그가 이승기의 이름을 팔아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잠을 못 잔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명규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지만 대중은 경악했어요. X에서 한 사용자는 이게 견미리 딸들의 아버지라니 믿을 수 없다고 썼죠. 이명규의 사기는 이승기와 이다인의 결혼 논란에 또 다른 불씨를 지폈습니다.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그 돈의 형성 과정이 깨끗하지 않은데 결혼은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승기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은 이 결혼을 그토록 반대했던 겁니다. 2023년 이승기는 견미리의 둘째 딸 이다인과 결혼합니다. 세계의 결혼식 모두 축복할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에요. 이 결혼은 견미리 가족의 논란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같은 해 이승기가 성북동 단독주택을 매입해 이다인에게 증여했다는 보도가 터졌고 견미리 집안에 검은 돈이 연루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폭발했어요. 이승기는 이홍원의 260억 횡령 보도를 명백한 오보라며 반박했지만 이다인의 SNS에 올라온 호화로운 한남동 저택 사진과 방마다 거실이 있는 90억 원 저택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이다인은 명품과 럭셔리 라이프를 공개하며 SNS 자랑 그만했으면 하는 인물 투표에서 2위에 오르기도 했죠. X에서는 이승기 왜 이런 집안에? 라는 글이 화제가 됐어요. 이승기는 2023년 4월 인스타그램에서 아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닌데 왜 헤어지라고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2024년 6월 이홍원의 보타바이오 사건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대법원이 2019년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이홍원의 공시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라고 판단했죠. 이 소식에 피해자들은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10년 만에 정의가 살아났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을 길은 여전히 멀다며 한숨을 쉬었죠. 노종원 변호사는 한국의 주가 조작 처벌은 약해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승기에게도 새로운 부담을 안겼어요. X에서 한 사용자는 이승기의 장인 또 유죄 가능성 이라며 논란을 재점화했죠. 2025년 4월 29일 이승기는 공식 발표를 합니다. 이홍원이 코스닥 상장사 컨타피아 시세조정 혐의로 또다시 기소되자 이승기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가족 간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기와 이다희는 처가와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하며 지난해 이홍원을 두둔한 발언이 경솔했다고 사과했죠. 특히 그는 위법 행위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컨타피아 사건은 수십억 원 피해를 낳았고 한소액 투자자는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호소했어요. 이 모든 논란 속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건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제2호 사건의 피해자는 수만 명, 보타바이오와 컨타피아 사건은 수천 명의 소액 투자자를 울렸어요. 한 50대 피해자는 노후 자금 4천만 원을 잃고 매일 악몽을 꾼다고 했죠. 30대 직장인은 결혼 자금을 날리고 연인과 헤어졌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은 이홍원과 견미리 가족의 호화로운 삶을 보며 분노했어요. X에서 한 피해자는 그들은 90억 원 저택에서 웃고 우린 빈털터리가 됐다고 썼죠. 주가 조작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꿈, 가족,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범죄입니다. 이승기의 사과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피해자는 늦었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했지만 또 다른 이는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과는 공허하다고 했죠. 이들의 목소리는 결코 잊혀선 안 됩니다. 견미리 가족의 한남동 저택 90억 원의 호화로움 뒤엔 끝없는 의혹이 따라붙습니다. 견미리는 연기 수입이라 주장하지만 이홍원의 주가 조작 혐의와 제2호 사기 연루는 범죄 수익 아니냐는 의심을 낳았죠. 이유비의 2019년 저택 자랑
이다인의 SNS 명품 공개, 이 가족의 보는 대중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견민이는 2023년 주가조작과 무관하다며 소송을 예고했지만 이용원의 반복된 기소로 논란을 끄지 못했어요. 이승기의 관계 단절 선언, 과연 이 의혹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견민이 가족의 스캔들, 이승기의 결단, 그리고 피해자들의 눈물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가면 갈수록 이슈덩어리 집안이네요. 빨리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보상받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 내용을 만들면서 조사해보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다인이나 이유비 씨는 제발 돈 자랑, 집 자랑, 명품 자랑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개인적으로 이승기 씨도 참 고생이 많네요.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